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 그랬잖아.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 끼치는 걸 작용이라고 해요? 반작용이라고 해요? 작용이라고 하죠. 그 작용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빛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들을 끼치고 있나를 볼 건데 빛은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의 세기, 세냐 약하냐. 빛이 세면 생물이 어떻게 되고 빛이 약하면 생물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두 번째로 빛이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좀 이따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빛의 파장.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생물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기할 거고 세 번째가 빛이 오랫동안 비치는 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이잖아. 여름인지 내가 생물 입장에서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어떻게 알아? 달력 보면 되죠. 다람쥐가? 잠깐만요. 다람쥐가 막 달력 보고 여름이네. 도토리가 익어가는 계절 일어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생물들은 식물들은 또는 또 다른 생물들은 어떻게 계절을 감지할까요? 계절을 감지하는 키워드가 바로 일조 시간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얼마나 떠 있냐를 감지해서 지금이 몇 월 달인지 대충 여름인지 겨울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해가 언제 길어요? 여름과 겨울 중에. 여름이 해가 길잖아. 겨울은 해가 짧죠. 그래서 여름에는 오랫동안 해가 떠 있으니까 지금 여름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거고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지금 겨울이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조 시간이 바로 계절과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겠네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빛의 세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봐봐. 자, 이 녀석은 양지식물이고 이 녀석은 음지식물입니다. 예를 들어볼게.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는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숲이 있는데 숲에 엄청 커다란 나무들이 막 살고 있어요. 엄청 커다란 나무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A라고 하는 나무들은 강한 빛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광합성을 하면서 사는 식물들이에요. 이런 식물들을 양지식물이라고 해요. 양지식물. 양지라는 말이 양지 바른 곳, 햇볕이 많이 드는 곳을 양지라고 불러줍니다. 양지의 반대말은 음지라고 해요. 음지.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을 음지라고 해. 여기가 햇빛이 잘 안 들어요. 이쪽 부분. 왜냐면 얘가 다 햇빛을 다 가져가니까 밑에는 그늘이 질 거 아니야. 이 그늘지는 부분들을 음지라고 합니다. 이 음지라는 곳에도 식물이 살까 안 살까? 산다니까? 식물이 살아요. 음지는 완전 깜깜할까? 그렇진 않죠. 빛이 아주 약한 빛이지만 존재하잖아. 문제. 양지식물 A, 여기 살고 있는 음지식물 P 중에서 누가 더 생명력이 강할까요? B. 찍는 시간. B. 찍는 시간. A 좋아. 잘 틀려줬어? 정답은 B입니다. B. 일부러 틀린 거 다 알고 있어. 역시 희생정신이 추천합니다. 자, 한 명은 틀려줘야죠. 이게 생명력이 뭐냐면 환경이 변할 때 환경이 변하더라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생명력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양지식물은 항상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래서 이 녀석들은 햇빛이 사라지거나 또는 한동안 햇빛이 없는 환경에 달하게 되면은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음지식물들은 원래 꿋꿋하게 살고 있던 것들이잖아. 그래서 조금 햇빛이 사라지더라도 잘 버텨요. 잘 버티다가 아주 약한 빛만 오더라도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생명력이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산세베리아가 바로 그 음지식물의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소철이라는 것이 양지식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의 위쪽이라는 게 여기가 위쪽을 말하는 거고 이쪽이 아래쪽을 말하는 거야.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양지식물이 잘 자라고요. 숲의 아래쪽에는 음지식물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숲으로 놀러가 봅시다. 숲에 갔더니 엄청 큰 나무들이 저 위에 다 울창하게 있어요. 밑에 보니까 되게 조그만 나무들이나 풀들만 자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래쪽에 풀이 자라고 위에 나무가 자라나 보다. 이게 끝나면 안 되고 큰 나무들을 보고 쟤는 양지식물이고 얘네들을 보면은 음지식물이네 라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빛이 센 곳에는 양지식물이 자라고 빛이 약한 곳에는 음지식물들이 자라는구나 라는 것도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빛의 세기가 식물들의 종류를 결정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빛의 세기에 따라서 A라는 식물은 위에 있고 B라는 식물은 아래에 있다. 바로 양지식물의 위치와 음지식물의 위치를 빛의 세기라는 것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양지식물의 잎과 음지식물의 잎을 하나씩 뚝뚝 따봅시다. 양지식물의 잎과 음지식물의 잎을 따봤더니 이런 식으로 잎이 좀 달라요. 봐봐. 양지식물의 잎은 진짜 두꺼워요. 엄청 두껍고 음지식물의 잎은 되게 얇아요. 두꺼운 이유는 뭘까? 봐봐. 여기를 체크. 울타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조직은 왜 초록색일까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직에 해당하는 울타리 조직이 어디가 더 두꺼워요? 제가 훨씬 더 두껍죠. 왜? 빛이 많으니까 이 많은 빛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울타리 조직이 무려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울타리 조직이 위에 층, 아래층 두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잎이 두꺼울 수밖에 없겠죠. 양지식물의 잎은 뚝 따면 잎이 좀 두꺼운 편입니다. 하지만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요. 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두꺼운데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양지식물의 잎입니다. 되게 두꺼운데 끄트머리가 햇빛에 의해서 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끝부분은 좀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게 양지식물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음지식물의 잎을 뚝 따면요, 뒤따 얇아. 되게 투명할 정도로 얇아요. 왜? 울타리 조직이 한 층밖에 없으니까. 빛이 별로 안 오니까 울타리 조직이 두꺼울 필요가 없는 거야. 하지만 빛이 적게 오는 대신에 그 적게 오는 빛이라도 많이 받기 위해서 잎이 뒤따 넓게 되죠. 넓게. 잎이 넓어요. 잎이 넓게 돼 있어. 좁고 뾰족뾰족한 잎을 갖고 있다면 넓고 얇은 잎을 갖고 있는 게 음지식물 잎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좀 퍼져 있는 빛이라 좀 끌어모으지,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두껍다, 얇다라고만 나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끝부분이나 좀 두께뿐만 아니라 넓이랄까, 표면적이 좀 작은 편이고 표면적이 좀 큰 편이다라는 것도 함께 적어놓고 할게요. 표면적이 좀 차이가 있다. 빛을 받는 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책이 나와 있긴 하다.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얇고 넓어라고 적혀 있네요. 얇고 넓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지식물의 잎을 양엽이라고도 말합니다. 양지식물의 잎 옆자 양엽, 음지식물의 잎을 음엽이라고 불러줍니다. 양엽의 특징과 음엽의 특징들을 지금 소개하는 중이에요. 끝! 여기까지가 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파장. 자, 파장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빛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빛의 파장. 여러분 많이 헷갈려하는 분이니까 잘 집중합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빛의 파장. 자,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은 선이야. 굉장히 강한 빛부터 굉장히 약한 빛까지 함께 오게 되는데, 굉장히 강한 빛은 떨림이 굉장히 많은 빛이고요.
좀 약한 빛은 떨림이 적은 빛,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오고 있는 게 빛의 특징입니다. 빛은 강한 빛부터 약한 빛까지 함께 오고 있다. 잘 봐. 그 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눈에 보여. 쌤 입고 있는 옷 눈에 보이죠? 우리가 선생님 몸을 맞은 빛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갈 때 요만큼의 영역에 해당하는 빛이 들어가면 눈에 보여. 여기가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까지 보이는 겁니다. 저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는 게 가능한 곳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불러줘요. 가능하다. 뭐가?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게 되는 거야. 하지만 빨간색과 보라색보다 더 에너지가 적고 에너지가 많은 빛이 같이 오고 있죠. 자, 지금 에너지 얘기할 건데, 자, 에너지. 결론부터 말하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레미 그렇죠? 봐봐. 앞에 선생님이 자지부터 양역과 응답에 대해 강의할게요. 잘 듣고 있나요? 벌써 자고 있어? 이런 선생님들 낮은 음으로 강의하시는 분은 좀 졸려요. 하지만 막 엄청 높은 음으로 야 이렇게 하면 영화죠. 약간 좀 높은 음으로 강의를 해주시면 솔톤으로 강의하면 약간 덜 졸려.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의 차이. 낮은 음은 에너지가 좀 적고요. 높은 음이 에너지가 많아요. 적절한 얘가 아닐 수 있는데 엄마 잔소리가 짜증나요? 아빠 잔소리가 짜증나요? 알았어요. 아무튼 이게 엄마의 목소리가 약간 고음이시라서 그런 건 아닐 테죠.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건 고음이 에너지가 많다. 고음의 특징이 이겁니다. 떨림이 많은 게 고음입니다. 에너지가 바로 진동수하고 비례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빛으로 환산하면 보라색이 에너지가 많고 빨간색이 에너지가 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부터 보라색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만 눈에 보이고 이걸 벗어난 에너지는 이쪽에 에너지가 많은 거죠. 이쪽은 중간 에너지고 이쪽은 에너지가 적은 거거든. 그때 중간 정도 에너지만 눈에 보이고 양쪽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빨간색을 한자어로 적색이라고 하고요. 보라색을 한자어로 자색이라고 해요. 적색을 벗어난 영역은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이게 바로 적색의 바깥쪽 영역의 선. 뭐라고 한다? 적외선. 적외선은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적색 바깥쪽은 눈에 안 보이잖아. 자색의 바깥쪽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외선 쪽, 자색의 바깥쪽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자외선과 적외선이 왜 눈에 안 보이는지 알겠죠? 왜? 가시광선이 아니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의 파장이 아니야. 파장은 또 뭐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의 에너지가 아니야. 라는 거고. 자, 이거 파장 얘기할 건데, 파장이 뭐냐면, 파동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해요. 이렇게 오죠? 여기를 확대한 겁니다. 확대했더니 요딴 식으로 써있어. 이게 파장이야. 파장이 마루부터 마루까지 길이, 요 길이를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합니다. 에너지가 많은 놈은 파장이 뒤따 짧아요. 에너지가 적은 놈은 파장이 뒤따 길어요. 에너지가 적을수록 파장이 길다. 에너지와 파장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에너지하고 파장을 람다라고 써납니다. 람다에는 반비례하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너지와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입니다. 어렵죠? 이 그림을 기억해. 그림 기억해서 에너지가 많으면 파장이 짧았어. 에너지가 적으면 파장이 엄청 길었어. 이 그림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쌀주로 초파남보 중에 누가 에너지가 많고 누가 에너지가 적은지 정도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잘 배웠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이 그림인데 바다 색깔이 어때요? 무슨 색이에요? 바다의 색깔. 우리 인공위성에서 바다를 찍으면 빨갛게 보이죠? 아니, 파랗게 보이네. 왜 파랗게 보이는지 알아요? 아니, 바다로 비춰지는 빛은 태양에서 바다를 비출 때 바다한테 에너지가 많은 빛부터 에너지가 적은 빛까지 다 줄 거 아니에요? 쫙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파랗게 보이냐? 파란색 빛이 에너지가 많죠? 봐봐. 이게 파란색 빛이야. 파란색 빛은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굴절률 때문에 그런데 봐봐. 이런 거야. 태양에서 빛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면은 파란색은 이만큼 꺾여. 근데 빨간색은 이만큼밖에 안 꺾여. 중간에 여기 무슨 색이야? 갈색? 갈색은 중간 이 정도 꺾이고요. 굴절률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굴절률의 차이 때문에 빨간색 빛은 물 표면을 따라서 쭉 절로 가버리니까 내 눈에 안 들어와. 하지만 파란색 빛은 빡 꺾여서 바닥에 퉁 닿은 다음에 튕겨서 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이 굴절률로 설명합니다. 굴절률로 설명해요. 굴절을 더 많이 하는 게 파란색 계통이니까 파란색이 이제 내 눈에 반사되어서 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바다가 파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내가 깊은 바다에 사는 생물이야. 나한테는 항상 어떤 빛만 옵니까? 파란 빛만 와요. 여기서 우리 배경 지식 하나만 배웁시다. 배경 지식. 식물의 잎이 초록색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식물의 잎이 왜 초록색인지 압니까? 엽록체 색깔이 초록색이어서. 왜 초록색이지? 초록색 색소가 있어서. 맞아요. 초록색 색소가 있으면 빛을 흡수하잖아. 문제. 초록색 색소를 가진 요 식물의 잎은 왜 초록색으로 보이냐? 다시. 어디서 보인 거지? 봐봐. 쟤는 분명히 광합성을 해야 되죠. 광합성할 때 이용하는 빛이 초록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 쌩이 들고 있는 이 분필이 빨간색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빨간색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빨간색을 반사하니까 얘한테 빨간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빨간색이 흡수가 안 돼. 흡수가 안 되고 빨간색을 반사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야. 초록색 잎은 초록색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뿌려주는 거니까 쟤는 초록색을 싫어하는 겁니다. 얘는 광합성할 때 초록색을 이용하지 않아.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다시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생물이야. 식물이야.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나한테는 맨날 파란색 빛만 와. 그치? 근데 내 몸을 파란색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오는 파란색을 다 반사시킬 거 아니야? 난 죽어요. 광합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파란색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몸 색깔을 하고 있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야. 그게 뭔 색깔이다? 빨간색입니다. 홍조류. 붉은색 계통의 몸의 색깔을 하고 있으면 푸른색에 비추면 전부 다 흡수할 수 있어. 그래서 광합성을 잘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주 얕은 곳에 살고 있는 식물이야. 나한테는 항상 무슨 빛만 와요? 빨간 빛만 오잖아. 빨간 빛만 올 거 아니야? 근데 내 몸이 빨가면 어떻게 돼요? 다 반사시킬 거 아니야?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몸을 빨간색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색깔, 뭔 색깔? 녹색으로 자기 몸 색깔을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얕은 곳에 사는지 깊은 곳에 사는지에 따라서 도달하는 빛이 다르지. 정확히 뭐가 달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달하는 빛의 파장이 다르니까 그 다른 파장을 이용해서 잘 살아가려면 자기 몸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네. 바로 빛의 파장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얕은 곳에는 녹조류가 살고 중간 부분에는 갈조류가 살고 깊은 곳에는 홍조류가 사는 이유가 파장 때문이라는 거죠. 이 굴절율에 따라서 빛이 빨간 빛이 도달하는 곳, 파란 빛이 도달하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깊이에 따라서 식물들의 몸 색깔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파장에 따라, 깊이에 따라서 해조류의 종류가 다른 이유가 바로 빛의 파장 때문이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파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나중에 또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갈조류에 해당하는 거, 녹조류에 해당하는 거, 홍조류에 해당하는 얘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사실 암기사항입니다. 갈조류 하면 주르륵 나와야 되고 녹조류 하면 주르륵 나와야 되고 홍조류 하면 또 주르륵 나와야 돼요. 의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김이죠. 김. 김은 이 셋 중에 어디 속할까요? 홍조류. 김이 붉은색이라는 이미지가 있나요? 맨날 집에서 까만색 김만 먹잖아. 그죠? 잘못된 이미지야. 잘못된 이미지. 원래 처음에 채취할 때 김의 색깔은 붉은색 김을 채취해서 걔를 이제 인공적으로 가미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알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진을 좀 찾아다가 이미지화 시키는 연습을 좀 해야 돼.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알겠죠? 원래 사진들을 갖다가 그래서 김은 홍조류였어. 이런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나와있죠. 왼쪽에 296쪽에 곁가지 두 번째 나와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녹조류는 파래, 핵함 이런 것들이 녹조류라고 되어 있고요.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가 갈조류입니다. 갈색을 띠는 게 미역과 다시마가 갈색을 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홍조류가 김과 우뭇가사리가 적혀 있습니다. 김과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도 뭔지 잘 모르겠죠. 우묵 만드는 거, 묵 만드는 재료인데 우뭇가사리도 원래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좀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좀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머리 좀 식혔다가 다음 거 이어갈게요. 응. 맞아. 에너지 차이 때문에 굴절율이 달라져요. 에너지가 달라지면 굴절율이 달라져요.